외식 나가면 며느리 밖으로 부르는 시어머니. 결혼 6개월 차입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아직 남아있을 시기인데 저는 요즘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매끼니가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며느리 차별은 어느 집이나 비슷할 거예요. 시부모님이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결혼해서 나간 데다 올해는 저희 남편까지 결혼해서 나오니 집이 쓸쓸하다고 하시면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왕 옮기는 거 아들 쪽으로 옮기고 싶다며 저희 집 근처로 오신 거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주 뵙게 되니 더 친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요즘엔 확신이 듭니다. 시어머니께서 의도적으로 저를 밥상에서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감자탕집에 가족 모임으로 갔었죠. 감자탕이 나와서 다 끓고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발목이 요즘 안 좋아서 신발 다시 신고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 같이 가줄래? 그래서 같이 갔죠. 화장실에서 나오셔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처 빈 테이블에 갑자기 앉으시고선 말씀하셨어요. 할 말이 있어. 그리고 30분 동안 의미 없는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하시면서 시작된 얘기가 뜬금없이 옆집 아주머니 이야기로 넘어가고 또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로 건너뛰고 정말 주제도 없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30분이 지나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까 감자탕은 거의 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드신 상태였죠. 그릇 바닥이 보일 정도로요. 남편이 사리를 좀 더 추가하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입맛 없다며 말리셨어요. 발목도 아픈데 입맛도 없어. 집에 얼른 가고 싶어. 그래서 저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었어요. 그날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비싼 우럭회를 시켰는데 회가 한창 맛있게 나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또 시작하셨어요. 줄 게 있어. 잠깐 산책하고 오자. 그래서 따라 나가면 또 의미 없는 얘기를 하시고 돌아와 보면 회는 거의 다 사라져 있고 저는 매운탕에다 밥만 먹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밥 먹고 소화시킬 겸 나중에 말하죠. 라고 해도 막무가내시고 시아버지도 따라갔다 오라고 하세요.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니 결국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상한 것 같아요. 매번 저만 밥상에서 떨어져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만 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지난 주말에 증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셨다고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가는 내내 남편을 교육시켰죠.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봐요. 어머니가 저만 따돌리는지 아닌지. 아니나 다를까요? 식탁이 다 차려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방에 가서 할 얘기가 있어. 이번에는 남편이 말려줬습니다. 밥 다 식어요. 배고프니까 먹고 좀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저랑 같은 타이밍에 식사를 시작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부엌에 가시더니 일회용 장갑 끼고 오셔서 엄청 빠르게 갈비를 발라내기 시작하셨어요. 바르시는 족족 남편이랑 시아버지 밥그릇에만 올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저한테는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꿋꿋하게 갈비를 제가 직접 집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양념 다 묻은 일회용 장갑 낀 손으로 제 손을 탁 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굶었나?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천천히 좀 먹어. 밤도 좀 먹어봐. 이러시며 제 밥 위에 올려주신 게 밤이었어요. 그 순간 그동안 하셨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의도적으로 저만 음식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젓가락을 놓으니까 그제서야 좀 눈치채신 건지 웃으시며 김치 그릇을 제 앞으로 당겨주셨네요.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었어. 나중에 좀 챙겨줄 테니까 찌개 끓여 먹어. 웃으시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갈비를 발라서 본인 밥그릇이랑 시아버지 밥그릇에 놔주시고 며느리인 저는 하나도 안 놔주시는 걸 뻔히 봤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 게 너무 미웠거든요. 제 손 치는 것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고 김치 맛있다는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나 치는 게 너무 밉더라고요.
맞아요. 김치 잘 익었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대요. 시아버지나 나는 같은 식구니까 그렇게 손으로 발라주시는 게 익숙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을까봐 안 해주신 것 같아. 오히려 널 배려해준 거야. 급하게 먹는 것 같아 보여서 천천히 먹으라고 한 건데 그 말 한마디 못 참냐고 합니다. 그 정도로 꽁해져서 부모님이 더운 날 힘들게 차린 밥상 앞에서 인상 쓰고 있었어. 짜증나서 지금까지 서로 말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밖에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깃집에 가면 저녁 시간이라 아주머니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한 번 부르고 기다리지를 않고 직접 가서 얘기하고 물이든 야채든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다녀오면 불판 위에 익었던 고기들은 다 시아버지나 남편 앞접시로 옮겨져 있고요. 식탐 있는 편도 아닌데 시어머니 때문에 없던 식탐까지 생겼어요. 이게 뭐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요?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매번 식사 때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니 너무 끔찍해요. 저번 주에는 친정에 갔다 왔는데 친정에서는 정말 편하게 먹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맛있는 부분 골라서 저한테 주시고 아빠도 우리 딸 이거 먹어봐 하면서 좋은 거 주시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더 서럽더라고요. 남편한테 우리 이사가서 따로 살자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사는 것뿐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같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끔찍해요. 어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모임이 있어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안 계셨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식사를 했어요. 남편도 제 앞으로 고기도 집어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청소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한테 그런 행동 절대 안 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왜 저한테 반찬도 집어주고 그래요? 평소에는 안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앞에서 그러면 엄마 서운해하실까봐. 정말 황당했어요. 당신 엄마 서운해할까봐 당신 아내한테 음식 하나 못 집어준다고요. 그럼 제 서운함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 음식 챙겨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네가 좀 이해해줘.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은 건데 뭘 그렇게 참으라는 건지. 오늘 아침에는 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소갈비를 샀는데 저녁에 같이 먹자.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거절하면 또 며느리가 시부모 밥 먹기 싫어한다고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네 갈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또 그 집에 가서 똑같은 상황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요. 남편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항상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예민한 거다라고만 하니 더 답답합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평생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숨이 막혀요. 저는 그냥 평등하게 밥 먹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힘들다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